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한국당 좁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또다시 만나게 될 줄 꿈에도 몰랐네요. 오랜 세월이 흐른 만큼 모든 걸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얼굴을 마주한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오면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전 남편이었던 그 사람과 인연을 만들게 된 건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전학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관심을 보였던 학생은 반에서 반장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학교에서 적응하는 게 어려웠었던 저에게 처음으로 친구가 되어줬었죠. 서로 가깝게 지내게 되면서 같이 공부도 하고 꾸준하게 잘 지내왔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었고 학교를 가는 게 즐거웠었죠. 전학을 오기 전에는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따돌림을 심하게 받은 터라 할머니와 단둘이 살던 저는 결국 전학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좋은 결정이었던 것 같아 할머니께서도 마음 놓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실 수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원래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셨는데 음식점에 새벽 배송을 하시다가 아빠의 졸음 운전으로 2번 다시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겪고 말았어요. 그렇게 할머니와 서로 의지하며 지내왔었지만 부모가 없다는 건 저에게 너무나 큰 불행이었죠. 그런데 학교 문제로 전학을 가고 새롭게 인연을 만들게 된 학교에서 저와 인연을 만들게 된 그 친구는 힘들었던 제 삶에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특별하게 다가왔었어요. 그 친구는 놀랍게도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저와 반대로 어머님과 단둘이 살고 있는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더군요. 그래서 대화도 잘 통했고 저희는 서로 많은 부분에서 의지하며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희 집도 가난했지만 그 친구 집안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식당 일을 하면서 뒤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많은 걸 도와주고 계셨죠. 통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얼떨결에 친구의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네요. 제 얼굴을 보고 싶다며 저녁 먹고 가라고 초대를 하셔서 인사를 드리러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를 꽤 관심 있게 보고 계셨는지 궁금한 점들을 이것저것 질문하셨고 앞으로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길 바라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식당 일 때문에 잘 챙겨주지 못하는 걸 제가 대신 곁에서 신경 써주길 바라셨어요. 서로가 나이는 어렸지만 그래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들을 제가 옆에서 신경 써주며 잘 지내왔었죠. 그 친구는 자신의 꿈이 의사가 되는 거라며 꼭 성공해서 가난한 삶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했어요. 저도 같은 길을 가기 위해 저희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도 같은 반이 되면서 저희 사이는 더욱더 끈끈해졌어요. 누가 봐도 사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었죠. 그런데 잘 지내오던 어느 날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옆집에 살던 아줌마가 왜 이제 왔냐며 저에게 눈물을 흘리셨고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머리를 다치신 것 같다며 정신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충격적인 상황을 알려주셨네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제 눈앞에는 이미 말도 안 되는 광경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께선 병원으로 실려 오시던 도중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고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하게 된 그 친구와 어머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장례를 도와주셨어요. 언제나 제 곁에 있을 것만 같았던 할머니께서 저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그 충격은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었어요.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한 사람을 떠나보내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앞섰고 괴로움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할머니를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힘들겠지만 어쩌겠니? 산 사람은 앞만 보고 달려야지. 내 아들과 함께 의사가 되겠다며? 아줌마가 옆에서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 테니까 너는 공부에만 열중해라. 내 아들도 너를 만나서 더욱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더 마음이 쓰여서 그런다. 둘이 함께하면 앞으로 더 험한 일이 찾아와도 분명 길은 열릴 거다.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야지. 앞으로 아줌마가 할머니 대신 엄마 역할을 해줄 테니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남은 인생 함께 하자꾸나. 사람 인생 안 좋은 일들만 생기겠니? 분명히 해 뜰 날도 찾아올 거다. 어머님은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셨고 홀로 남겨진 저를 걷어 주셨어요. 제가 옆에서 그 사람과 함께 해주길 바라셨습니다. 그만큼 저희 둘이 서로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부분이 많다는 걸 어머님께서도 알고 계셨는지 제가 무너지면 아들도 무너지게 될 거라며 안 좋은 상황이 오기 전에 저를 받아들여 주셨어요. 어머님의 고운 마음이 저를 감동시켰고 장례식이 끝난 이후 어머님의 도움을 받아 모든 걸 정리하고 어머님 댁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부분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관계는 더욱더 끈끈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도 예전보다 더 가까워지게 되었죠. 어머님은 저희가 의사가 되면 둘이 결혼까지 생각하고 계셨고 그 사람도 저와 평생 함께하고 싶다며 친구 관계 이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그 사람 옆에서 함께 공부해 주길 원했었죠. 그렇게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접어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또 한 번 안 좋은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식당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셔서 누워서 생활하게 되는 불행이 찾아오는 안 좋은 상황을 겪게 되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도 마땅치 않은 상태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인 지출들이 계속해서 부담을 안겨주고 있었죠. 어머님이 쓰러지면서부터 생활이 안 되니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집을 처분한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게 되었고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 얼마 버티지 못하고 금방 바닥을 보이고 말았어요. 어머님의 몸이 언제 회복이 될지 몰라 많이 답답한 상태였는데 누워 계신 상태로 저를 부르셨어요. 수영아, 아줌마가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니? 너도 지금 현재 우리 집안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거다. 아줌마는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아들과 너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아줌마도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도저히 이 방법 말고는 지금 우리 집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구나. 수영아, 정말 너한테 어려운 부탁이겠지만 어차피 너희들이 성인이 되면 결혼할 생각 가지고 있었잖아? 자리가 잡힌 뒤에 결혼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성인이 되자마자 일단 혼인신고부터 해라. 결혼식은 내 아들이 의사가 된 이후에 해도 되는 거니?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
수영이 네가 아줌마 대신 내 아들의 뒤를 봐줄 수 있겠니? 이제부터 우리 집안의 정식 며느리가 되는 거다. 너희들은 가벼운 사이도 아니고 서로 그동안 정말 잘 지내왔었잖아. 이대로 가다간 우리 모두 길바닥에 주저앉게 될 게 뻔하고 내 아들은 결국 의사의 길을 걷게 되지 못할 거야. 수영이 너도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게 만들고 싶지 않잖아? 분명 고생한 만큼 그 보상은 충분히 주어질 거라 생각한다. 그건 이 아줌마가 장담할게. 내 아들이 지금까지 의사가 되려고 쉬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온 거 너도 옆에서 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 거야.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주고 내 아들이 의사가 될 수 있게 수영이 네가 제발 도와주렴. 아줌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식당에서도 우리 집안 사정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수영이 네가 바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했었어. 힘들겠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 말고는 없다.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나도 그렇지만 내 아들도 지금 너의 도움이 간절하다. 그날은 아줌마에서 시어머니가 되는 날이었어요. 시모의 말을 거절할 수 없었고 제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의사가 될 수 있게 제가 도와줘야만 했습니다. 할머니가 세상 떠나시고 시모가 옆에서 저를 딸처럼 대해주신 건 진심이었기 때문에 시모가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등을 돌릴 정도로 저는 독하지 못했었어요. 시모의 말대로 그 사람과 결혼은 나중에 하더라도 법적으로 서로 부부가 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었고 저 또한 그 사람을 많이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꼭 의사로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제 몸 하나 희생해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다니던 고등학교를 나와야만 했어요. 그리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식당에서 일을 하며 저희 세 가족이 먹고 살 정도로 생계 유지를 할 수 있었죠. 그 사람도 저에게 미안해하면서 꼭 성공해서 모든 걸 보상해 주겠다며 잠잘 시간 쪼개가면서 제 희생이 헛되지 않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저와 그 사람은 앞만 보고 달려간 결과 명문대 진학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성인이 되면서 정식 부부로 삶을 꾸려나가게 되었어요. 대학생이었던 남편의 뒤를 부족함 없이 지원해주기 위해 집에 돌아와서는 얼마 되지 않는 부업 일까지 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 남편의 뒤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시모는 그런 저를 옆에서 바라보며 항상 고맙다고 미안해 하셨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었고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던 저는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 따로 공부를 해왔었어요. 그래도 졸업장은 있어야 할 것 같아 틈나는 대로 공부를 손에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결과 남편은 의사가 될 수 있었고 저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었네요. 남편은 제 손을 잡아주면서 그동안의 고생과 희생에 대해 고마워하며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다녔던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저희 가족은 힘들었던 시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의사가 된 남편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바쁜 날들을 보내왔어요.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은 부족했고 집에 안 들어오는 날들도 많아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사회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이해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남편도 그렇고 시모가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조금씩 당황스럽게 만들 정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언제까지 놀고 먹을 거니? 의사 아내가 됐으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보니까 내 아들이 꽤 많은 모임을 가는 것 같던데 분명 부부 동반 모임도 있을 테고 앞으로 더 좋은 길이 열릴지도 모를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는 건데 내 아들 뒷배경이 안 좋으면 되겠어? 그 자리에 멈춰서서 더 이상의 발전도 없이 더 큰 물에서 놀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 너는 다음 계획이 뭐니?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놀고 먹기만 할 건 아니지? 어머님, 저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이가 벌어오는 돈만 받아 먹으면서 살아갈 생각 없어요. 그러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원래 꿈이 의사였다고요. 하지만 저 사람 의사 만들어주려고 제 꿈은 포기했었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오랜 기간 식당 일을 해온 걸 아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건 솔직히 서운하네요. 저에게 부탁할 때 생각 안 나세요? 의사 될 때까지만 고생해 달라면서요. 저도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요. 몸 여기저기 성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잠깐 쉬는 건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저도 하고 싶은 걸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벌어오는 돈으로 놀고 먹기만 할 생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얘기해봐. 내가 부끄러워? 그동안 뼈 빠지게 고생한 나를 데리고 다니는 게 부끄럽냐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데? 정말 어머님이 말한 대로 모임에 나를 데려가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 당신이 식당 일을 하도 오래 해서 그런지 외적으로 가꾸질 못해서 누가 봐도 풍기는 이미지가 좋아 보이지 않잖아. 손도 죄다 부르터서 옛날처럼 고운 손도 아니고 관리를 못해서 주름살도 많이 늘었는데 화장해봤자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 헤어스타일도 그냥 동네 아줌마이니 중요한 자리에 동반하는 건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도 의사만 되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무리에서도 급이 갈리더라고. 그런데 당신과 함께 동반하면 내 이미지가 어떻겠어? 그래서 그런 자리를 피하게 되는 거야. 의사 이미지가 있잖아. 당신 정말 말 이상하게 한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는 거야? 나도 여자야. 누구는 꾸미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 나한테 쓸 돈 한 푼이라도 아껴서 당신 지원해주려고 잠도 안 자가며 부업까지 하면서 벌은 돈으로 주머니 채웠는데 이제는 그런 게 고맙지도 않은 거야? 그냥 내가 짐처럼 느껴지는 거냐고. 사회에 나가니까 능력 좋은 여자들이 많아서 눈알이 막 돌아가디? 당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잘 생각해봐. 나 아니었으면 의사 꿈도 못 꿨어. 당신이 금전적으로 지원해준 건 고마운데 내가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의사가 된 거지. 뒤에서 밀어준다고 아무나 의사가 되니? 시무와 남편의 말들은 저에게 너무 큰 서운함을 안겨주었어요. 제가 희생하며 힘들어할 때는 항상 입이 닳도록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목적을 달성하고 나니 더 이상 제가 필요 없다는 듯 거침없이 행동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붙잡으려 했었는데 성공하고 나니 변하기 시작하던 시무와 남편은 저에게 지속적인 상처를 주었고 남편은 결국 절대 꺼내지 말아야 될 말을 입 밖으로 꺼내게 되었네요. 남편은 의사인 자기는 저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그동안 고생한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겠다며 각자의 인생을 살길 원한다는 충격적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어댔어요. 이제는 제가 짐처럼 느껴진다며 다른 기회를 잡고 싶다고
저를 놓아주겠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죠. 제 인생을 갉아먹고 의사가 된 남편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었고, 제가 꿈쩍도 하지 않으려 하자 남편은 상처되는 말을 제 마음에 거침없이 비수를 꽂았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내가 손해보는 장사잖아. 앞으로 남은 인생 당신은 떵떵거리면서 벌어오는 돈으로 사치 부리며 살 텐데 내가 이러려고 의사 된 줄 알아? 더 높은 곳을 바라보려고 의사가 된 거라고. 이제 시작인데 당신 때문에 내 발목이 잡혀 있잖아. 그동안 나에게 쏟아부었던 세월만큼 금전적으로 서운하지 않게 보상해 줄 테니까 우리 이제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겠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 당신은 의사인 남편을 두기에는 그릇이 너무 작다고. 나를 의사가 되게 만들어줄 밑거름밖에 안 되는 존재일 뿐이야. 그 이상은 될 수 없다고. 단물 다 빠졌는데 데리고 있어봤자 나만 손해잖아? 나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당신이 내 아내라는 법적 서류 하나 때문에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겠다는 말이네? 병원에 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나 봐. 그동안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당신 병원 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얼마를 요구할 줄 알고 그렇게 당당한 거야? 매달 얼마 들어오는지 내가 알고 있는데 당신이 내가 그동안 희생한 세월만큼 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그건 걱정하지 말라니까. 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준다고. 당신은 그냥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거야. 남편은 저 말고 다른 여자가 생긴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저와의 관계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게 두 눈으로 보였고, 남편의 배신에 결국 저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서로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갈라서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남편은 이미 저에게 마음이 떠난 상태였고, 더는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원하는 답을 해줄 수 없다며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았네요. 그날 이후 남편을 몇 번이고 설득시키려 했지만 결국 남편은 저에게 돌아오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 시모와 단둘이 함께 있는 공간도 불편해서 일단 따로 나와 지내게 되었죠. 힘들게 살아왔는데 혼자가 되어버린 제 자신을 보게 되니 너무 불쌍하게만 느껴졌어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것 뿐인데 그것조차 저에게는 너무 큰 욕심이었는지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나와서 지낸 지 며칠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고 머릿속을 정리하면서 남편을 놓아줄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 끌어봤자 좋아질 거 하나 없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시댁을 다시 찾아갔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고 너무 큰 배신감에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네요. 어머님, 지금 제가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 거죠? 한 걸음 떼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집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오늘 누가 오나 봐요? 음식들도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그동안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 연기하신 거예요? 허리 다치신 것도 전부 다 거짓이었나요? 여태까지 제가 부축해주지 않으면 걷지도 못하셨는데 음식까지 만드실 수 있으셨어요? 그동안 연기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겠네요. 그래, 내가 좀 속였었다.
네가 내 아들 좋다고 따라다녀 놓고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 대신 너도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냈었잖아. 그거면 된 거 아니야? 나 지금 많이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자. 오늘 얼마나 중요한 날인 줄 아니? 시모는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놓으신 걸 보자기에 포장을 하시곤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밀친 뒤 급하게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곤 어디론가 향하시길래 시모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저도 택시를 타고 시모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달려 도착한 곳은 어느 건물 앞이었어요. 그곳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잠시 뒤 버스가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 두리번거리더니 잠시 뒤 시모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고 그걸 본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네요. 그리고 남편 옆에 처음 본 여자가 남편의 손을 잡고 시모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 수 있었어요. 의사들끼리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떠나는 모임이었습니다. 많은 동료 의사들은 남편과 그 여자가 서로 부부인 줄 알고 있었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즐거운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죠. 시모는 만들어 온 음식을 남편에게 건네주었고 곧 버스가 출발한다는 말에 너무 화가 난 저는 공개석상에 전공의 동료를 본처로 대동한 남편에게 달려가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러자 남편 옆에 있던 여자가 갑자기 제 얼굴에 손을 올리면서 남의 남편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더 크게 화를 냈어요. 남편과 시모는 제가 따라올 줄 몰랐는지 잠깐 당황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 옆에 있던 여자가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돈을 준다고 했을 때 그냥 받고 조용히 사라지라며 제가 남편의 그릇을 채워줄 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며 저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저도 있는 힘껏 그 여자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이고 머리채 잡고 난리를 쳤지만 그럴수록 더 미친 여자로 몰아가더군요. 결국 남편과 시모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된 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날 이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네요.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지만 그런 건 저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랑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 삶의 목표는 남편이 의사가 되고 이쁜 아이 하나 낳아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는데 모든 것들이 물거품으로 되었으니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혼자가 되어버린 저는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되었고 멈추지 않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었고 어느새 제 나이는 40대 후반이 되어버렸네요. 세월이 흐른 만큼 제 삶도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포기할 뻔한 인생에 좋은 사람을 만나 아이도 가지게 되었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가며 소박한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과거의 삶에 대해 후회도 했지만 현재의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게 되자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삶에 꽃이 피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국 땅이 정말 좁긴 한지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제 눈앞에 전 남편과 시모를 마주하게 되었고 저를 마주한 두 사람은 많이 놀란 듯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 등 뒤에서 들린 내 이름 석자에 시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말았네요. 바로 남편이 저를 부르는 소리였고
그 옆에는 제 딸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열을 하고 있던 시모는 저에게 말을 붙이려 하자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등을 돌린 뒤 현 남편과 제 딸에게 걸어갔어요. 제가 모른 척하자 갑자기 전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구했어요. 저에게 저지른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당황한 듯 과거의 전 남편이냐고 물어보길래 고개를 끄덕였죠. 나 버리고 떵떵거리며 잘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여긴 웬일일까? 당신은 두 다리를 어디다 팔아먹고 이곳에 온 거야? 그새 돈도 다 떨어진 거야? 이런 노후한 환경의 요양원에 도움받으러 올 정도면 이미 돈이 바닥난 건가?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 나를 버린 대가를 받은 거라고 생각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을 몰라보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생각하다가 이런 꼴을 당한 것 같아. 당신이랑 이혼하고 앞으로 내 인생은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는데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어. 한꺼번에 많은 일정을 소화하느라 많이 피곤했는지 나도 모르게 졸음운전을 하고 있었더라고. 그러다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고 내 옆에 있던 그 사람은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그리고 나는 보다시피 두 다리를 잃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지. 그날 이후 당신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 나와 어머니가 당신에게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대가를 받게 된 것 같아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 방법이 없었는데 당신이 요양사로 근무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하며 나를 위해 희생했던 당신의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은 내가 너무 한심스럽다. 내 담당 요양사가 당신으로 배정되어 있더라고. 사람 인생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나 봐. 전 남편의 말대로 저는 담당 요양사로 배정받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요양사 일을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참에 잘 됐다 싶었어요. 남편 사업이 잘 되는 바람에 그 일을 돕기 위해 요양사 일을 그만둔다고 원장님께 어떻게 얘기해야 하나 싶었는데 덕분에 쉽게 해결될 수 있었고 그 사람이 무너진 모습을 보고 저는 요양원에서 현 남편과 제 딸의 손을 잡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아픈 기억들 때문에 감정이 북받쳐 올라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네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전 남편은 두 다리를 잃은 채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모습을 봤는데 속 시원할 거라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도 않네요. 본인이 선택한 인생 감당하며 살아야겠죠. 두 번 다시 마주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의 가정에 충실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가정이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